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정족수 규정에 관한 상법 규정의 변천을 먼저 보겠습니다. 1995년 이전 상법에서는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위해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해야 했고, 이를 총회의 의사정족수 혹은 성립정족수 내지 출석정족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상장회사에서는 주주총회 참석률이 저조하여 의사정족수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주주총회의 원활한 성립을 도모한다는 입법 취지하에 1995년 개정에서 의사정족수 요건을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현행법에서는 성립정족수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고,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 혹은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의결되는 의결정족수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후 주주총회에서 의사정족수의 요건을 폐지한 것은 회의의 일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년 상법 개정 시 이를 부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의사정족수의 요건이 없으므로 30% 내외의 지분을 보유하는 지배주주라면 다른 주주의 협조 없이도 단독으로 결의가 가능하여 지배주주에 의한 독단적인 결정도 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사정족수의 부활과 주주총회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의사정족수의 폐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다시 부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습니다. 더욱이 1995년 당시 상황과는 달리 서면투표, 전자투표 등이 상법에 도입되어 주주들이 직접 주주총회 현장에 오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정족수를 부활할 경우 회사에서도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서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게 될 것으로 보여 기존 주주총회의 형식적 운영에 따르는 문제점을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립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보시겠는데요. 통상 정족수란 합의체가 활동하기 위하여 개회와 의결을 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수를 말합니다. 상법은 보통 결의의 가결을 위해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와 동시에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할 것을 요구하며, 특별결의의 경우에는 출석한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동시에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사정족수인데요. 주주총회와 관련해서는 주주총회 안건 등을 다루기 위해 일정한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야 하는 정족수를 의사정족수 혹은 성립정족수라고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성립정족수를 요하는 규정은 없지만 보통 결의에서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특별결의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성립정족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총회가 성립정족수를 채운 후 그 주식수를 토대로 다수결로 의안을 채택하는데, 이 경우 채택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수의 찬성 주식수를 의결정족수라고 부릅니다. 정족수의 계산을 보시겠습니다. 정족수 계산을 위해서는 찬성 의결권수, 출석 의결권수, 발행주식 총수가 정확히 산출되어야 하는데, 상법은 2011년 개정을 통하여 성립정족수, 의결정족수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발행주식 총수의 계산인데요. 2011년 개정상법 이전에는 출석 정족수의 계산에서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없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라고만 규정했는데, 2011년 개정상법 제371조 제1항에서는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 3 제1항과 제369조 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의결권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주식도 인정하게 되었으므로 의안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도 정족수 계산을 위한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출석 주식수의 계산입니다. 상법은 결의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의 의결권은 100분의 3까지로 축소하였습니다. 상법은 이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겠는데요. 각 회사는 총 발행 주식 수가 1000주이고 이 중 A가 대주주로서 300주, B, C, D, E, F, G, H가 각 100주씩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회사는 X를 새로운 감사로 선임하기 위해 2013년 12월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며 A를 비롯한 주주들은 X가 감사로서 적합하다고 보아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각 회사의 모든 주주가 참석하여 X를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찬성하였다면 X가 감사로 선임되는 데 문제가 없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선임의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상법상의 의결권 제한인데요. 정족수 계산과 관련하여 최근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감사 선임 시 3% 제한 규정입니다. 감사의 선임이 대주주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3%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며 정관으로 이 비율을 낮출 수는 있지만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법 제371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법상 감사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로 선임합니다. 따라서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의 찬성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법 제371조 2항은 감사의 선임에 관한 제409조 2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일정한 경우에는 주주의 대다수가 감사 선임에 찬성하더라도 감사 선임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에서 A를 비롯한 각 회사의 주주는 모두 상법 제409조 제2항에 의해 3% 초과 주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보유 주식 중 30주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법 제371조 및 제409조의 해석상 발행 주식 총수는 1000주가 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는 240주가 됩니다. 그런데 상법상 감사 선임은 보통 결의를 요하므로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인 250주 이상의 찬성과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례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는 240주에 불과하므로 정족수에 미달하는 결과가 되어 각 회사의 모든 주주가 감사 X 선임에 동의해도 선임이 불가능합니다.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제한과 관련한 상법상 규정의 문제는 개정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족수 계산에 있어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은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정족수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또 다른 문제인 이른바 섀도우 보팅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소수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손쉬운 정족수 확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인정하면서도 감사 선임 등 현실적인 이유로 계속 존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 전자투표 등과 같은 새로운 방법의 채택을 통해 주주총회의 선진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